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임신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독감 또는 코로나 감염 등에 쉽게 걸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감염으로 고열이 생기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또한 임신 중 사우나나 탕목욕 그리고 전기장판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임신부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열이 임신과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신부들은 임신 중에 질병이 생겨도 뱃속의 아이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따라서 약을 먹는 것을 꺼려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임신 중에 고열이 있으면 약에 의한 영향보다는 고열에 의한 태아의 기형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38도 이상 계속된다면 해열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임신 중에 안전한 해열제로는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38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되거나 39도 이상의 열이 있다면 반드시 해열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열은 자연 환경이나 주위에서 흔히 접하게 되죠. 모든 생명체나 사람은 비교적 체온 조절을 하는 능력이 좁은데요. 체온 조절은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에서 합니다. 온도를 감지하는 수용기가 신체 각 세포에 분포되어 온도에 관한 정보를 구심성 신경을 통해 전달받아서 체온 조절 중추에서 하게 됩니다. 체온 조절 중추는 두 가지 중추가 있는데요. 앞쪽 중추는 높은 온도에 의해 활성화되며 열을 손실시키는 반사 반응을 유도하죠. 하지만 뒤쪽의 중추는 조온에 의해 활성화되어 열을 생산하거나 열을 보존하는 반사 반응을 유도합니다. 체온 조절 중추는 매우 민감하여 혈액의 온도 차이가 0.01도와 같이 아주 작은 온도에도 반응을 하죠. 사람의 체온은 하루 주기에 따라 다르며 개인차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침은 35.5도이고 저녁은 37.7도이며 평균적으로 36.7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대체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반응하여 몸을 떨게 하여 열을 발생시키고 피부 혈관들을 수축시켜 몸 안의 열 손실을 방지하게 하죠. 반대로 고열이 생기면 열 손실을 위한 반사 반응으로 피부 혈관의 확장과 발한이 생기게 됩니다. 임신 중 태아는 수정란부터 배아기, 태아기 및 출생 후까지 순차적인 발생 및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러한 전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열에 의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태아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열에 의한 태아 기형은 임신부의 체온 상승 영향이 아니라 열에 의한 임신부의 대사 변화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1972년 에드워즈가 학술지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선천성 기형의 원인을 발표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선천성 기형의 원인은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고열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여 국제적 관심을 이끌었죠. 그 이후 연구에 의해 고열이 태아의 기형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신 중에 고열에 노출되는 시기에 따라 신경계 기형뿐만 아니라 유산, 태아 사망, 성장 장애도 발생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임신부가 고열에 노출되면 태아는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열에 바로 노출되게 됩니다.
또한 고열은 자궁이나 태반의 혈류를 감소시켜 태반과 태아의 성장 장애도 일으키죠. 먼저 임신 중에 태아에게 악영향을 주는 고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체에 발생하는 열은 발열과 고열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체온은 정상 범위인 36.1도에서 37.5도입니다. 발열은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를 말하죠. 하지만 고열은 체온이 39도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요. 감염이나 약물 등의 내인적 요인, 그리고 온천, 사우나, 뜨거운 환경의 노출과 같은 외인적 요인에 의해 생깁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체온 조절 중추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조절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여 고온이 지속되면 고열이 생기죠. 사람이나 동물은 최적의 세포 정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심 체온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중심 체온은 약 37도 정도입니다. 이 정상 중심 체온이 상승하여 기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임계치 온도가 38.9도이고 따라서 39도 이상이면 기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체온은 일반적으로 겨드랑이, 구강, 항문 등에서 측정하게 되는데요. 임신부에서 체온이 39도 이상 상승하여 24시간 이상 고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문해와 안면기형, 복병 및 제대 탈장, 신장기형, 그리고 사지기형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열이 임신 시기에 따라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열은 착상 전기, 배아기, 태아기에 따라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민감도가 다른데요. 따라서 구조적인 기형 또는 기능적 장애의 발생 정도가 다르죠. 다른 물질은 일정한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고열은 모든 발달 과정 중에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태아의 임신 중 발달 과정은 착상 전기, 배아기 또는 기관 형성기, 그리고 태아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열에 의한 민감도는 각 시기에 따라 다르며 착상 전기에는 고열에 의한 기형 발생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아기적 기관 형성기에는 고열에 의한 신경계 등 기형 발생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죠. 먼저 착상 전기 때 열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착상 전기는 수정 후 착상이 완성되기 전 약 2주간인데요. 이때는 포배 상태로 발생 과정 중에 고열이나 기형 물질에 의해 세포의 일부가 손상받으면 이들 세포를 보상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거나 태아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형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회복되든지 사망하게 되죠. 즉, 모 아니면 도, 올와 난 법칙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배아기 또는 기관 형성기에 열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형성기는 수정 후 3주에서 8주, 즉 임신 5주에서 10주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중요한 장기들이 형성되는 시기로 다양한 기형 물질에 의해 기형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시기이죠. 임신 중의 고열은 어느 시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세포의 정식, 분화, 이동 및 세포 고사를 통하여 기관 형성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죠. 특히 신경계의 기형을 일으키며 그 외 근골격계, 심장에도 기형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관 형성기 중 고열에 가장 민감한 시기는 신경관 세포가 신경관 폐수를 유도하는 시기인 수정 후 20일에서 28일째로 알려져 있죠. 이 시기에는 열이나 기형물질에 노출되면 뇌, 안구, 안면, 그리고 신장 등의 손상을 받아 문해와
척추 이분증, 대뇌류 등의 신경관 결손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안구증, 소안구증의 홍채 결손 등의 안구기형과 작은 특정 구개열 및 구순열 등의 안면기형, 그리고 심장기형 등이 발생할 수 있죠. 배아기의 중후반기에는 신경관이 닫혔지만 뇌가 형성되고 뇌세포가 증식하기 때문에 뇌세포의 손실을 일으켜 손해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기형으로는 뇌반족, 손발가락 저형성증, 치아 결손, 제대 탈장 등의 복벽 결손, 백내장, 학습장애, 그리고 간질 등이 생기게 되죠. 마지막으로 태아기의 열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아기는 임신 10주 이후를 말하며 비로소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점차 성장과 성숙해 나가는 시기이죠. 이 시기의 고열은 태아의 성장과 발달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드물지만 선천성 관절 망곡증, 메비우스 증후군과 같은 선천성 신경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죠. 임신 후반기 또는 진통 과정에서 임신부의 고열에 대한 노출은 내성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열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열을 일으키는 발생 요인으로는 독감이나 계절 감기 및 세균 감염에 의한 발열, 온천이나 온욕, 그리고 사우나 등이 있죠. 그리고 전기장판을 사용하거나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운동을 격렬하게 하거나 약물이나 초음파 등의 발열기기에 의해 생길 수 있죠. 그럼 고열로 인한 태아의 기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사한 태아 사망이 증가합니다. 둘째, 신경계 기형이 생깁니다. 문해와 척추 이분증, 대뇌류 등의 신경관 결손이 발생하죠. 셋째, 안면기형이 생깁니다. 무안구증, 소안구증, 홍채 결손 등의 안구기형과 작은 특정, 구개열 및 구순열 등의 안면기형이 생기죠. 넷째, 심장기형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내성마비가 생깁니다. 여섯째, 골격장애가 발생합니다. 뇌반족, 손발가락 저형성증이 생기죠. 일곱 번째, 자폐성 장애가 생깁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소화기 붕괴성 장애, 전반적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생기죠. 여덟 번째, 신경장애가 발생합니다. 선천성 관절 망곡증, 메비우스 증후군이 생기죠. 끝으로 임신 중에 일상생활에서의 고열 노출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천 또는 온욕, 사우나, 그리고 전기장판은 임신부에게 고열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죠. 한 연구에 의하면 39도의 물에서는 15분, 40도에서 41도에서는 10분 안에 질내 체온이 38.9도에 도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부들은 고열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우나, 온천 및 온욕은 피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노출된다면 39도 물에서는 15분, 40도 이상에서는 10분, 그리고 90도에서 사우나를 하는 경우에는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다음으로는 독감이나 감기, 신우신염이나 편도염 등 고열을 유발하는 감염이나 발열질환이 있는 경우인데요. 임신이라고 참지만 말고 고열이 동반될 때는 타이레놀 같은 하열제를 반드시 사용하거나 전문의 진료 후 치료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임신 중에 열이 있거나 발열 질환을 앓고 있다면 엽산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엽산은 고열로 인한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따라서 열이 있다면 엽산이 풍부한 음식이나 엽산제를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신 중 고열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마 많은 임신부들이 놀라고 고열이 태아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셨을 겁니다. 진료 현장에서도 온천욕이나 사우나를 이용하는 게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때론 독감에 걸렸는데 치료약인 타미플루가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봐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해열제조차도 먹지 않고 버티고 이를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산모분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이처럼 태아에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신 중 감기나 독감, 그리고 코로나 등 감염성 질환으로 고열이 나면 해열제인 타이레놀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 체온 조절도 중요한데요. 추운데 노출되면 자궁 수축이 오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하죠. 하지만 고온에 노출되면 오히려 태아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은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임신 중 건강한 생활을 하시고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또 다른 태아를 위한 마음이고 태교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